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ESG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의 숨겨진 핵심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3이 안 되는, 작년 기준으로 2가 안 되는 이런 원유 생산 기업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트로브라스는 브라질 기업이죠. 브라질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에너지를 채굴하고 탐사하고 채굴하고 그리고 유통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로브라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저평가 여부에 따른 고배당 혹은 고구조 친화적인 그런 면모가 서서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실제로 배당 수익률도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30% 이상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대략 20% 정도, 현재 주가로는 20% 정도의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페트로브라스에 대해서는 전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석을 좀 해드렸었느냐? 일단 텔레그램망이죠. 좋은맘 기쁨다기 필사단 텔레그램망이고 5월 10일 글이었습니다. 5월 12일이면 정확하게 이날 처음으로 갭상승을 보인 이날을 분석해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저항라인을 형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어느 정도로 좀 유의미한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브라질의 거대 에너지 기업이자 글로벌로 따져도 벌어들이는 돈만 보면 에너지 업종 탑5 안에 기본으로 속하는 기업이죠. 사실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탑5라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탑3입니다. 네, 엑선 모빌, 그리고 쉘, 그 다음으로 페트로브라스예요. 그리고 쉐브론이 있고요. BP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 기업이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30%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20% 이상 받을 수 있으면서 PER이 3이 안 되는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페트로브라스가 막대한 배당금 올리 정책을 뒤로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PER이 3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로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2가 안 됐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 부양에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매우 저평가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하는 것이 비용도 훨씬 더 싸게 먹히고 주가에 대한 부양 정책에 따른 효과성도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소각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죠. 효과 또한 매우 좋을 것입니다. 자본 유출을 이유로 초고배당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구미에도 잘 맞을 듯합니다. 슬슬 지켜볼 때가 된 것으로 봅니다. 페트로브라스 및 브라질의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예요. 미국 혹은 다른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브라질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입니다. 얼마나 플러스냐? 기준금리가 13.75%.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13.75%입니다. 그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4%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실질 금리가 몇 퍼센트냐? 계산을 해볼까요? 자,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3.75%, 여기에 인플레이션 약간 4에서 5%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 금리가 한 8%? 약 한 8% 정도 되죠. 8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8%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4%가 나와버리는 괴물 같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기준금리가 13%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4%? 대한민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2%대의 기준금리, 3%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1%대에서 2%를 오가는 그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들,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건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 저는 브라질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원자재 혹은 브라질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금리라는 혹은 재무적인
지표라는 그런 안정화, 특히 최근에는 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해요. 브라질 헤이라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페트로브라스뿐만 아니라 브라질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몇몇 핵심 기업들 혹은 관련된 ETF, 레버리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발생하면 반드시 잡아야겠죠. 5월 14일 글입니다. 대형은행 BNP 파라바가 더 이상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형 메이저 기업들의 그런 시추 혹은 설비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미래에는 공급 감소가 거의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홀로 설비 투자를 지속하게 된다면 그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 혹은 그런 수혜 정도는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브라스는 2025년까지 설비가 매우 빠르게 커지는 기업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전부 다 줄이고 있을 때 페트로브라스만 설비 투자가 커진다는 것은 페트로브라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의 정도 혹은 이익의 정도, 수혜의 정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은행에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죠. 파라 입장에서 중요한 캐시카우를 잃는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금융권 전반적으로 퍼질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수요 증가는 물론 천연가스 원유 석탄의 공급 감소가 드라마틱해질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기회가 생기는 이슈입니다. 페트로브라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관련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렸고, 사실 지켜볼만 해요. 충분히 지켜볼만 하고 저평가 매력과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견조한 실적의 성장세, 무엇보다 다른 기업들의 캐펙스를 감소할 때 페트로브라스만큼은 캐펙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하는 거 닫아야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출액이라던가 단기순이익도 이미 예정치보다 더 상회를 하면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증권사 추정액보다 2%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EPS 같은 경우는 증권사 추정보다 30% 이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PBR, 그러니까 페트로브라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 혹은 실적의 성장성은 매우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엑슨모빌, 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저 아래 있죠. 다른 기업들이 PER을 예를 들어서 다른 엑슨모빌, 쉘 아니면 BP 혹은 쉐보른, 이런 기업들이 PER이 보통 한 8에서 10을 왔다 갔다 할 때, 한 10일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PBR, 페트로브라스는 PR이 3 이하고요. PR이 3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배당률이 3에서 4%를 왔다 갔다 할 때 페트로브라스는 배당률이 15에서 30%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게는 50%까지 50%짜리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저평가 매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의 성장도를 봤을 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일 때 페트로브라스는 25년까지 빠르게 증가 예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매출액이라던가 실적 성장세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매력도가 동시에 충족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영업이익률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페트로브라스는 시추까지 자신이 한다고 말을 했죠. 시추까지 하는데 원유의 90%, 원유의 90%를 본인이 직접 시추하고 본인이 직접 판매함으로써 이제 수직 기여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시추부터 시작해서 탐사, 시추, 원유에 대한 정제, 판매까지 전부 다 수직 기여라가 이루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유가가 빠지더라도 그 순이익,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펀더멘트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성장성 또한,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 또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만약에 원유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을 본다면 페트로브라스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큰 프로젝트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금이라던가 혹은 페트로브라스가 밝혔다시피 자사주 매입에 소각이 가능할 경우에는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뜰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 저항 라인을 벗겨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충분히 지켜볼 만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업황은 매우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른 메이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로 안 좋아지는데 PBR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페트로브라스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원유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페트로브라스를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성장성 잠재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저평가인 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점, 배당 원리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